안녕하세요. 혹시 매일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 속에서 이게 다인가? 뭐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런 분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송진호 작가 이야기입니다. 실제 경험담이고요. 네, 맞아요. 그 18년 동안 한 직장에 다니셨는데 중년에 접어들면서 좀 공허함을 느끼셨다고 하죠. 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던 차에 어떤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아, 네. 그게 우연히 유튜브를 보셨는데 명예퇴직 관련 영상이었대요. 명예퇴직이요? 네. 그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거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 그러면서 진짜 뭔가 해야겠다. 변화해야겠다. 이렇게 절실히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하신 게 독서였다고요? 네, 맞아요. 부의 법칙 뭐 이런 책들 읽으면서 용기를 좀 얻고 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좀 새로운 분야 정보를 막 찾아보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혼자서 책 읽고 정보 찾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셨나 봐요. 자기 개발 모임 같은 데도 나가셨다고. 아, 네네. 혼자서는 이게 꾸준히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모임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아주 결정적인 걸 만나신 거죠. 결정적인 거라면요? 바로 아웃풋이라는 개념이요. 그냥 머리에 넣기만 하는 인풋 말고요. 배운 걸 직접, 뭐랄까,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뭔가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거. 그 아웃풋의 중요성을 거기서 딱 깨달으신 거예요. 인풋만으로는 안 되고 아웃풋이 진짜 성장을 만든다. 그래서 그 아웃풋 스쿨이라는 곳에 들어가셨군요. 네. 근데 거기가 듣기로는 장난 아니게 엄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엄격했는데요? 100% 인증이 기본이고 한 번이라도 빠지면 그냥 바로 퇴출. 와, 100% 인증에 즉시 퇴출이라니. 근데 그게 오히려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엄격함이 오히려 어떻게든 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동기부여가 됐다고 해요. 환경 설정이 중요한 거죠. 거기서 이제 다양한 아웃풋 훈련을 받으신 건데 예를 들면 매주 책 읽고 그걸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거. 마인드맵, 내용 구조화하는 훈련이군요. 네. 그리고 블로그 글쓰기. 처음엔 되게 막막해 하셨는데 이걸 계속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확 늘었다고 하고요. 또 있죠. 스피치도 하셨다고. 맞아요. 스피치. 이게 본인한테는 가장 두려운 거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최고의 어떤 성취감을 준 아웃풋 경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지식 습득이 아니라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 말고도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게 인상 깊었어요. 그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봤다는 찬물 샤워. 저 그것 보고 진짜 할 수 있나 싶던데. 네, 저도요. 그리고 명상도 하셨는데 특히 요가니드라라고 하는 깊은 이완 명상법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고요. 김승호 회장님 조언 듣고 사색 걷기도 하셨다고.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어떤 변화를 만든 걸까요? 자료를 보면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매일매일 나는 나와의 약속을 지킨다는 그런 작은 성공 경험을 계속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쌓이니까 뭐랄까 내면이 단단해지는 거죠. 자기 효능감 같은 거예요. 내면의 힘. 그게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발휘된 경험도 있으셨다고요? 네, 그게 아들이 원인 모를 통증으로 좀 힘든 시기를 보냈을 때였는데 예전 같았으면 막 감정적으로 같이 힘들어하고 그랬을 텐데 그때는 딱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잠시 멈춰서 생각하고 좀 더 차분하게 대처하는 힘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와, 그게 정말 큰 변화네요? 그 경험 통해서 가족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셨다고? 맞아요. 그 귀한 손님처럼 대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족이나 일상의 소중함을 그때 다시 깨닫고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되셨다고 해요. 그런 내면의 성장이 결국에는 더 큰 변화로 이어진 거군요. 네. 행복을 느끼면서 내 그릇을 더 키워야겠다. 그래야 더 많이 담고 나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발전하신 거죠. 그래서 먼지 같은 성공이라는 말도 하셨잖아요. 아주 작은 실천들이 꾸준히 쌓이는 것의 중요성.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18년 만에 이직이라는 정말 큰 결정을 실행에 옮기시게 된 겁니다.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걸 갖고 싶다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을 해야 한다. 이 말처럼요. 네, 덴젤 워싱턴의 말이죠. 딱 그 말씀을 실천하신 거죠. 그럼 송진호 작가가 강조하는 변화의 핵심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째는 명확한 목표 설정.
둘째는 역시 작은 습관의 꾸준한 실천. 그리고 세 번째가 환경변화인데요. 특히 그 삼간 바꾸기를 강조하시더라고요. 삼간이요? 그게 뭐죠? 네, 인간, 공간, 시간. 즉,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간관계를 만들고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 이 세 가지 환경을 바꾸는 게 변화의 아주 중요한 동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와, 인간, 공간, 시간,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네요. 오늘 송진호 작가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까 결국 꾸준한 인풋과 함께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작은 아웃풋들이 쌓여서 인생의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네, 혹시 지금 좀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보다 정말 작은 아웃풋 하나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책 한 페이지 읽고 딱 한 문장이라도 느낌을 적어본다거나 잠깐 산책하면서 떠오른 생각을 그냥 휴대폰 메모장에 끄적여 본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 그냥 칭찬 한마디, 긍정적인 말 한마디 건네보는 것도 좋은 아웃풋이 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일단 시작하고 표현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시작이 반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그 수학 이론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아, 네. 김승호 회장님의 수각 이론. 컵에 물이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넘쳐 흐르잖아요. 그것처럼 개인의 성장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 좋은 영향력이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성장이 나한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주변에도 좋은 영향력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참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나의 성장이 곧 주변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 참 멋진 것 같습니다.